안녕하세요, 오보기 여러분, 오은영입니다. 행복, 슬픔, 불안, 혐오감, 화. 1만큼 화난 거를 100만큼 표현하면 공격이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구별해내는 거, 마음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말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이시라면 하루 종일 아이와 마음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네 마음은 어떠니? 이런 엄마 아빠도 있고요. 너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떤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잘 성장시키고 발달시킬지, 이 마음, 감정은요,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요, 별별 걸 다 가르쳐요. 젓가락질, 선긋기, 언어도 가르칩니다. 근데 마음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마음을요? 마음은 그저 자연스럽게 상황이 그저 표현되고 그저 느끼고 나이에 따라서 그저 자연스럽게 다 할 줄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도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 부모가. 뭘로? 말로. 다양한 상황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 마음을 말로 잘 표현해 줘야 아이가 그것을 보고 마음도 배웁니다. 어머, 마음을 말로 가르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드려야죠. 아이가 유치원에서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왜 플라스틱 말 있잖아요. 그거 좀 타고 싶었는데 오늘 차례가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도 이거 타고 싶어요. 약간 징징거렸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차례를 지켜야지 이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죠. 근데 아이는 좀 속상했어요. 사실은 속이 상해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나 유치원 싫어, 나 안 갈 거야, 나 선생님 미워, 이렇게 말할 때는 미운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가 그때 좀 속상했던 거죠. 아이가 집에 와서 인형을 나 선생님 미워 그러면서 인형을 탁 던졌어요. 이건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거죠. 그럴 때 말로 가르친다는 거는요, 뭔가 선생님이 네 마음을 잘 몰라준 것 같아서 속상했네, 나 속상했어, 좀 속상했구나, 에휴,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차례를 기다리는 게 맞긴 맞는데 속은 좀 상하지, 이렇게 말해줘야 아이가 내가 느꼈던 좀 불편한 마음은 속상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그럴 때 웬 짜증이야, 너 짜증내면 엄마한테 혼나? 부모가 화를 막 낸다든가 너무 격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부모가 행동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아이가 마음을 말로 배우는 것을 잘 못 배웁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왜 울어? 그럼 말 시키지 마! 이런다든가 마음껏 우세요. 그래도 막 이래. 이건 마음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마음은 말로 잘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15년을 키워왔던 정말 나의 가족인데 우리 멍멍이가 세상을 떠나서 한 팔을 잃은 것 같고 심장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 그립습니다. 이게 마음을 쫙 말로 표현한 거예요. 잘 키우셨죠? 네, 밑줄 쫙, 네, 용꼬리 용요. 네. 어떤 사람은 마음이 풍부해요. 마음이 빈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5가지의 베이직 이모션이 있습니다. 행복, happiness, 슬픔, sadness, 불안, anxiety, 혐오감, disgust, 화, anger. 이 5가지는 베이직 이모션입니다. 근데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감정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서라는 거예요. 우리 화를 내는 게 꼭 다 나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화는 나의 생존에 필요한, 어떨 땐 싸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 싸움에 필요한 준비를 해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야 될 때는 적절하고 적당하게 낼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내는 게 문제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또 나옵니다.
아니, 부모인 내가 이걸 잘 못하는데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음은, 정서의 발달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 하나 노력하면 어제보다 내일이 낫습니다. 이것을 배우려면 부모인 나 자신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감정 발달이 좀 미숙하구나.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내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구나. 부정적 감정은 난 다 짜증으로 표현하는구나. 그리고 행복한 감정도 편안하게 풍부하게 잘 표현을 못하는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감정 발달이 미성숙한 그 자체가 아니고요. 부모인 내가 감정 발달이 좀 미성숙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 감정은 옳다 그르다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좀 더 삶을 좀 풍요롭고 행복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감정 발달이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감정을 잘 가르칠지를 언제나 우리가 배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의 정서 발달을 좀 잘 도와주시는데 한 방울의 힘을 제가 보태려고요. 네, 이 오마이 감정 그림책을 기획하고 감수를 했습니다. 이 오마이 감정 그림책은요,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과 주제로 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 안에 잘 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잘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도 같이 마음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르치는 교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획을 하고 같이 감수를 했습니다. 빨간 펜과 같이 하는 오마이 감정 그림책을 제가 같이 기획하고 감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정서, 감정을 다루는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 지도 내지는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이 잘 구별되어지지 않는 것이 늘 좀 아쉬웠거든요. 오마이 감정 그림책은요, 아이들의 마음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아이들이 마음을 느끼는 대로 흘러가게 저희들이 쫙 마음의 여행을 같이 하지 답이 딱 있어서 이래야 해요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하나 좀 같이 읽어볼까요? 바바라와 부글부글이. 바바라는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나 기분 안 나빠! 바바라가 말했어요. 난 바바라의 부글부글이야. 너가 나를 만들었잖아. 넌 무척 속상했고 화났고 슬펐어. 그래서 내가 생긴 거야. 그래. 만약 내가 널 만들었다면 널 없앨 수도 있는 거야? 물론이지.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오마이 감정 그림책은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같이 읽어가면서 아이와 마음을 알아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위해서는요, 부모님이 마음과 생각을 구별해내는 거,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숙제입니다. 정서지능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 생각은 이 상황에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갔는데요, 선생님한테 계속 선생님 하는데 선생님이 빨리 반응을 안 해줬어요. 그럴 때 아이에게 너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했어? 그러면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너는 마음이 어땠어? 나 되게 속상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다른 영역이다. 어떤 상황에서 생각하는 사고 능력과 그때 느끼는 감정, 정서 능력이 균형 있게 잘 조화롭게 발달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잘 도와줘야 합니다. 무뚝뚝한 사람 많아요.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게 왠지 좀 부끄럽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감정도 표현을 많이 안 하는, 그러니까 좋아도 기뻐도 화가 나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감정이 다 있긴 있지만
이거를 기쁠 때 우와! 그다음에 화날 때 제가 화가 났거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감정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게 그냥 비슷한 이런 분들이 좀 어색하고 부끄럽고 겸연쩍고 오글거리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우리가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 보면요.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 다양한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클수록 본인도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감정의 표현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으면 아이도 그 경험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쉽지 않죠. 내가 느끼는 감정 상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걸 왜 어색해 하십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대상한테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좀 더 성숙하고 진솔한 감정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어색해하고 무뚝뚝하신 분들은요.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십시오. 이 연습을 통해 훈련되어지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조금은 나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사랑한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난 너무 고맙고 난 행복해. 사랑해. 아들아 사랑한다. 아빠가 널 사랑해. 딸아 네가 내 딸이라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이 얘기부터 해보세요. 오글거리는 거 연습하십시오. 거울 보고 혼자서 최소한 200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이 상황에서 조금은 편안하게 툭 나옵니다. 내 삶의 생활이 되고 그 다음엔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철학이 됩니다. 마음을 많이 표현하십시오. 제가 잘 하는 얘기인데요. 애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책도 읽고 막 노력하고 그러신다는 분 되게 많거든요. 너무 훌륭하죠. 좋은 것들을 배워서 아이에게 잘 해주고 적용을 하면 너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100번을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한 번을 안 하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긍정적인 감정은요. 많이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1만큼 행복할 때 100만큼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감정은 1만큼 화난 거를 100만큼 표현하면 그거는 공격이 됩니다. 부정적 감정이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화도 내야 될 땐 적절히 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내가 잘 조절을 못하면 아이한테는 공격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오냐오냐 키우라는 게 아니고요. 잘 알려주면서 키우는 거지, 잘 가르쳐주라는 거지 확 분노를 표현하는 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주고 또 때로는 부모도 이럴 땐 엄마도 화나,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그 상황에 적절하고 적당한 양만큼 표현하는 거를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걸쳐서 배워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오복이 여러분, 오늘 마음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고요. 네, 사랑합니다. 하트 날려야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주변을 보면 학교 성적이 곧 행복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인수분해를 풀어내는 능력으로 회사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가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주변 사람과 잘 지내는 데에는요, 이 감정, 정서를 잘 알아차리고 잘 표현하고 타인의 마음을 잘 알아차려서 적절히 감정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을 잘 다루어내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